자, 지구 기후 변화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일 거야. 오늘 210쪽, 211쪽, 212쪽, 뒤로 넘겨서 215쪽, 216쪽, 217쪽 해갖고 내용 설명할 건데 포인트만 딱딱딱 집어갖고 설명을 할 거고 나머지는 읽어봐도 되는 내용들. 뭔 느낌인지 이해 갔지? 오케이? 그래서 기후변화의 원인이라고 나와 있고 기후변화의 자연적 요인 해서 지구 외적 요인이 포인트로 오늘 좀 주로 다룰 거고요. 뒤에 부분에서는 열수지 파트를 좀 포인트로 주로 다룰 거예요. 한번 읽어볼 테니까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보자고. 기후 변화래. 어느 지역에서 장기간 나타나는 대기 현상이 평균적인 상태를 기후라고 표현을 해줘요. 뭐 쉽게 얘기하고 날씨, 뭐 기온, 뭐 이런 것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강수, 뭐 이런 것들. 자, 지지시대의 퇴적물이나 화석, 그다음에 나무의 나이테, 그다음에 빙하 등을 연구해갖고 알아냅니다. 요거는 우리가 앞에 부분에서 했었지. 산소의 동위원소 비를 이용해가지고 그 값이 크냐 작냐에 따라서 기온이 어땠을 거다, 기온이 높았을 것이다, 낮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 했었어 안 했어? 배웠던 내용이고 니네가 시험 봤었으니까 기억이 나겠지? 우리 태준이 공부를 1도 안 해갖고 뭐. 뭘요? 어? 뭐요? 아니야. 기억나죠? 자, 그래서 기후변화 보시면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의 흡수량과 방출량에 따라서 기온이 변하게 되고요. 에너지 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해서 기후변화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원인으로 크게 자연적인 요인과 인위적인 요인으로 구분하며 자연적인 요인은 지구 외적 요인과 지구 내적 요인으로 구분합니다 라고 나왔는데 이제 오늘 주로 포인트로 할 게 지구 외적 요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지구 외적 요인은 일단 네모 쳐놓게. 자, 첫 번째로 지구 외적 요인은 세차 운동이고요. 제목에다 네모 쳐놓으시고. 두 번째의 지구 외적 요인은 동그라미 2번에 지구 자전축 기울기 변화라고 나와 있는 게 있고요. 옆에 페이지에. 세 번째는 지구 공전 궤도 이심률 변화라고 나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통합과학 나한테 배웠던 친구들은 내가 언급을 한번 해준 적이 있었고요. 물론 기억이 안 나겠지만. 그치? 통화가 그 원장 선생님에서 원장 선생님도 설명하지 않았을까? 기억나죠? 자, 칠판 봐봐. 외적 요인을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현재 상태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현재 상태에서 태양 주위에 누가 공전을 하고 있어? 지구가 공전을 하고 있잖아. 맞지? 지구 공전할 때 실제적으로 어떻게 공전을 하냐면 이렇게 타원 궤도를 돌면서 공전을 하고 있어요. 무슨 궤도를 돈다고? 타원 궤도를 돌면서 공전을 하고 있고 태양에서 가까운 점을 지날 때의 지구와 태양에서 먼 곳을 지나갈 때의 지구를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태양에 가장 가까운 지점을 지나갈 때를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 근일점이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뭐라고 할 거라고? 근일점이라고 할 거고 태양의 먼 곳을 지나갈 때로는 뭐라고 할 거야? 원일점이다라고 표현을 할 거야. 해일자죠. 그리고 가까울 근자, 멀 원자 이렇게 해서 표현해줬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어렵지 않잖아요, 여기까지. 됐지? 그리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을 하는데 공전하는 방향도 중요해요. 무슨 방향이에요? 지금 시계야, 반시계야? 반시계 방향으로 지금 공전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고 니네가 현재 상태에서 중요한 거는 계절을 찾을 수 있어야 돼. 뭘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계절을 찾을 수 있어야 돼. 자, 계절을 찾아야 되는데 얘를 옆에서 봤을 때 쫙 이게 공전 궤도 면이야, 면. 옆에서 봤을 때 여기 지금 이렇게 태양이 있는 거고 이쪽에 지구가 있고 이쪽에 지구가 있고 얘가 근일점, 얘가 원일점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는데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에서 지구가 공전을 한다고. 되셨어? 그러면 자전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전축의 수직인 선을 쫙 그어. 여기도 자전축에 대해서 수직인 선을 쫙 그어. 되셨어? 자, 이 친구가 지금 자전축이 되는 상황인 거고 그 자전축의 수직인 선 이 친구가 바로 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 적도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지금 적도가 되는 거고 요게 지금 자전축이야 전전축이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야.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어. 어떻게 기울어지냐면 요거를 공전 궤도면이다 라고 하자 그랬어. 지구가 공전하는 그 궤도의 면이에요 라고 하자 이거였어. 그러면 공전 궤도면에 수직인 선을 쫙 그으면 뭘 그으면? 공전 궤도면과 수직인 선이야. 수직인 선에 몇 도 기울어져 있냐면 23.5도 현재 기울어져 있어. 그건 들어본 적 있지? 자연축이 기울어진 상태에서 지구 공전을 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면 돼. 몇 도 기울어져 있어? 23.5도 기울어져 있어. 공전 궤도면에 대해서는 몇 도 기울어져 있어? 66.5도 기울어져 있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된다고. 뭘로 나올지는 몰라. 공전 궤도면과 수직인 선. 지구 공전 궤도면과 수직인 선, 수직선에 대해서는 23.5도가 기울어져 있는 거고 공전 궤도면에 대해서는 66.5도가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된다고. 됐지? 여기까지? 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쌤 지금 색깔 칠하는 도 색깔 칠하는 부분 요 색깔 칠하는 부분이 어디일까? 북반구야 남반구야? 북반구야. 됐지? 자, 우리 어디 살아? 북반구에 살지? 그래서 나는 모든 기준을 북반구 기준으로 표현을 해줄 거야. 어디 기준으로 설명할 거라고? 북반구 기준으로 설명을 할 건데 자, 북반구 기준으로 비교를 했을 때 태양 중심과 지구 중심을 연결한 선, 요 선의 요 지점 얘도 마찬가지라 태양 중심과 지구 중심을 연결한 선, 요 선의 요 지점 요 지점이 가장 기온이 높은 지역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 이유는요. 태양과 지표면 사이에 이루는 각도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 태양이 가장 높을 때 얘 고도값이다 라고 해서 태양의 남중고도라고 표현을 해줘. 태양의 남중고도가 90도인 지점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고. 여기가 제일 따뜻해. 여기가 제일 따뜻해.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는 거야. 그걸로 나 계절 찾을 거라고. 그러면 여기가 제일 따뜻한데 제일 따뜻한 부분이 북반구야 남반구야? 그러니까 남반구 기준으로 무슨 계절? 여름이 되는 거야. 제일 따뜻한 지역이 북반구야. 그럼 북반구 기준으로 여름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 그러니까 북반구 기준으로 지금 요 위치에 있을 때가 북반구 기준으로 뭐가 되는 거고 계절로 겨울이 되는 거고요. 얘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여름이 되는 거야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된다고. 되셨어? 현재는 겨울인데 근일점에 있어. 오케이? 여름인데 원일점에 있어. 여름인데 근일점에 있을 수도 있지. 그게 남반구가 되는 거야. 얘는 여름이잖아. 근일점에 있잖아. 그러니까 북반구 여름보다 훨씬 더 어떨까? 더 더운 거야. 여름인데 겨울이지. 남반구는. 그럼 어떻게 북반구 기준보다 어떨까? 더 춥게 되는 상황인 거라고. 현재는 북반구 기준으로는 근일점에 겨울이 존재해서 남반구에 비해서 덜 추운 거고. 오케이? 여름은 원일점에 있기 때문에 남반구에 비해서 어때? 덜 더운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 가셨어? 이게 현재 상태다라는 걸 기억해 두라고.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상태가 되니까 얘가 지금 북반구 기준으로 뭐가 되는 거고 겨울이 되고요. 얘가 지금 북반구 기준으로 뭐가 되는 거야? 여름이 돼요 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공전 방향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서에서 동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가 겨울이니까 여기쯤에 왔을 때는 어떻게 될까? 봄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얘가 여름이고 그 다음 나온 게 여기 지점에 왔을 때가 뭐가 되겠어? 가을이 되겠군요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고. 여기까지 이해 가셨어? 뭔 말인지 이해 갔지? 됐지?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설명을 할 건데 뭘 설명할 거냐면 위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거야. 뭐 설명할 거라고? 위도. 자, 위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측정하느냐? 적도 n 지구 중심 n 위치. 관찰자 위치. 얘네들 사이의 각을 우리는 위도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뭔 소리냐?
지구가 있어요. 적도가 있어요. 북극이야, 남극이야. 이렇게 됐을 때 지구 중심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지금 여기 서 있어 라고 친다면 적도, 지구 중심, 나 사이, 요 사이에 요 각도를 우리는 뭐다라고 할 거라고? 위도라고 표현을 해줄 거라고. 되셨어? 그럼 궁금하네. 아, 남반구 위도가 어느 지점에서 태양의 고도가 90도인 지점이 되고 얘는 북반구 위도 어느 지점에서 태양의 고도가 90도인 지점이 되는지 궁금하네. 됐어? 그러면 그걸 한번 따져보자.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쭉 여기다 다시 그리자. 쭉 그려놓은 상태에서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적도가 있는 상태고 요게 뭐가 되는 거야? 공전 궤도면과 수직인 선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아까 공전 궤도면과 자전축 사이에 이루는 각도가 몇 도라고 했지? 23.5도다라고 얘기를 했어.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리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요렇게 들어왔으니까 요렇게 쭉 지점해서 쭉 지점해갖고 여기 지점이 태양 고도가 90도인 지점이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 여기 빨간 점으로 이렇게 표시해보자 이거지. 되셨어? 자, 자전축하고 적도는 무슨 관계 있지? 수직 관계 있어요. 맞아 안 맞아? 맞지? 그 다음에 얘가 결국은 요 공전 궤도면 나란한 선이잖아. 그거하고 수직인 선이다라고 했으니까 얘네도 지금 무슨 관계에 있는 거야? 수직 관계에 있는 거지. 그럼 요 각도가 몇 도가 될까? 66.5도예요 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고. 그럼 요 각도는 몇 도가 될까? 이 각도는 몇 도가 된다고? 23.5도가 돼요.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 그런데 지금 이게 뭐야? 적도. 요게 뭐야? 지구 중심. 여기 지금 그 위치. 그러면 적도, 지구 중심, 관찰자 요 사이에 이루는 요 각도가 뭘 뜻한다고? 그러니까 태양의 고도가 90도인 지점이 어느 지점이야? 위도 23.5도 지점이 내가 거기에 딱 있어. 이 날짜에 거기에 딱 있어. 그럼 한낮에 태양이 가장 높게 떴을 때 태양을 딱 보면 어디에 있어? 내 머리 꼭대기에 있다고. 태양 고도가 90도를 이루는 지점이 되는 거니까. 세븐 이해가? 너 왜 째려보니? 왜 날 불렀어요? 이런 표정인 것 같은데? 제발 한 10분만 틀어줘라. 이해 갔어? 그러면 지금 여기 지점이 위도가 23.5도 지점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북반구. 그럼 요 지점은 남반구 마이너스 23.5도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위도 값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태양의 고도가 90도인 지점은 북쪽으로 갔을 땐 23.5도까지 최대 올라갔다가 다시 23.5도 밑에까지 이렇게 내려가고 여기서 계속 1년 동안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야. 태양의 고도 자체가. 90도인 지점이 거기서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그럼 거기서 적도를 지나갈 때가 있지. 내려올 때도 적도를 지나가지. 또 완전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갈 때도 적도를 지나가지. 그 적도를 지나갈 때가 봄 아니면 가을이 되는 거야. 태양 고도가. 요거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 그러면 우리나라는 몇 도에 있어? 37도쯤에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가 지금 23.5도 지점이 되는 거니까 우리나라는 요쯤에 있겠네. 그럼 요쯤에 있으면 여기서 지금 태양의 고도 자체가 90도인 지점이 여기로 이렇게 왔다가 더 내려가기도 했다가 더 올라가기도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태양의 고도가 90도인 지점이 왔다리 갔다리 한다라고 했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로 고정이 돼 있냐면 우리나라는 23.5도보다 더 큰 37도 요 언저리 찍으면 여기가 우리나라야.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나라야. 여기야. 그러니까 여기 왔을 때가 뭐가 되는 거야? 제일 가까우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제일 덥겠지. 그러니까 뭐야? 여름이 되는 거야. 이때가 하지라고 하는 거야 보통. 되셨어? 그리고 다시 내려갔어. 그럼 뭐가 되겠어? 가을이 되겠지. 이게 추분이 되는 거고. 더 내려갔어. 이게 바로 겨울, 동지가 되는 거고. 다시 올라왔어. 그게 춘분 이렇게 되는 거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우리나라는 고정이 돼 있는데 태양의 고도가 90도인 지점이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니까 계절 변화가 생기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고. 조율이 이해가? 시험만 못 봐봐 아주 그냥 조져버릴 거야 아주. 우리 니네 요번에 천체 파트 들어가잖아. 정신 바짝 차려. 더 못 본 새끼도 있는데 뭐. 이게 기본 내용이야. 기본 내용. 오늘 아직 외적 요인 하지도 않았어. 알겠어?
기본 내용을 탄탄하게 알고 있어야 다음으로 넘어가기가 쉬워. 다음 거를 이해하기가 쉽다고. 뭔 말인지 이해 갔어? 그래서 기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있어 라는 거를 연결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 기본 내용을 기준으로 뭐 할 거냐? 첫 번째 세차 운동에 대해서 갈 거야. 뭐 할 거라고? 세차 운동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갈 건데, 세차 운동이란 거 뭐냐면 팽이 돌려봤지 어렸을 때. 그러면 겁나게 가속이 빠를 때는요, 이 돌아가는 회전 속도가 엄청나게 빠를 때는 얘가 꼿꼿하게 서갖고 돌잖아. 근데 계속 돌다 보면 마찰이 생기지. 공기하고 마찰도 생기고 바닷가와 마찰도 생기잖아. 마찰이 생기면 얘가 힘이 어떻게 될까? 약해지지.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돌지. 그러다가 지구 자전축이 실제로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갖고 자전만 하는 게 아니라 자전축이 약간씩 천천히 약간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전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이게 세차 운동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지금 현재는 이렇게 기울어져 있지만 이게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방향은 시계 방향이야.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조금씩 가고 있다고. 가고 또 이렇게 갖고 완전히 딱 이렇게 돌 때가 있어. 180도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그때까지 걸린 시간이 13,000년 후야. 됐어? 그리고 다시 또 쭉 천천히. 이게 또 13,000년 후가 되는 거고.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 세차 운동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 갔어? 세차 운동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자, 그럼 세차 운동은요, 현재, 그 다음에 13,000년 후, 다시 또 13,000년 후. 그러면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는 거지. 됐어? 그럼 보자. 현재는 태양 있고, 지구 있고, 가까운 점, 먼 점, 지구 이렇게 있는 거야. 자전축이 요렇게 기울어져 있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돌고 있는 거지. 요게 지금 뭐가 되는 거야? 공정 궤도면이 되는 거고. 되셨어? 그럼 북반구 기준으로 얘는 뭐가 되죠? 이쪽이 지금 근일점이야. 근일점. 이쪽은 지금 무슨 점이야? 원일점이야.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 거야. 자, 북반구 기준으로 근일점에서 지금 적도 그리고 중심 연결하면 남반구 쪽에 태양보다 90도인 지점이 있으니까 북반구 기준으로 뭐니까 뭐가 되겠어? 겨울이요. 이렇게 되는 거지. 북반구 기준은 뭐가 되겠어? 여름이요. 이렇게 되겠지. 문제에서는 북반구가 나오리란 법은 없어. 남반구가 나올 수도 있어. 근데 북반구를 외워두면 남반구는 정반대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거 아니야. 맞지? 자, 그런 상태에서 13,000년 후가 지나면 태양이 있고 지구 있고 지구 있는데 원일점 근일점은 그대로인데 이 자식이 시계 방향으로 세차운동 자전축의 경사가 이렇게 변하는 건데 얘는 무슨 방향으로? 시계 방향이야.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야.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니까 이렇게 바뀐다고. 자전축의 경사가 반대쪽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상황이 된다고. 적도 그려. 자, 공정궤도면 쭉 연장을 해. 연장을 하니까 여기가 지금 됐네. 북반구 기준으로 뭐가 됐어? 여름이 됐다고. 북반구 기준으로 뭐가 됐어? 겨울이 됐다고. 그러면 현재에서 13,000년 후하고 비교를 했을 때 뭔가 차이점이 있어 없어? 있지. 거리가 달라졌다고. 맞아 안 맞아? 겨울인데 가까웠어. 그런데 겨울이 어떻게 됐어? 그렇지. 겨울이 이렇게 변해버렸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 더 추워지겠지. 여름이 이렇게 변해버렸다면 어떻게 돼? 더 더워진다고. 기온 변화 생겨 안 생겨? 생겨. 이게 기후변화다라는 거야. 그러면 현재하고 나중을 봤을 때 13,000년 후를 비교를 했을 때 현재의 연교차와 13,000년 후의 연교차는 차이가 있어 없어? 있지. 연교차라고 하는 거는 여기가 기온이다라고 쳤을 때
연교차는 1년 중에 가장 따뜻할 때와 가장 추울 때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1년 중에 현재는 쫙 이게 현재야. 가장 따뜻할 때. 이게 현재야. 가장 추울 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 차이를 우리는 무슨 차라고 할 거야? 연교차요. 이렇게 표현을 해줄 거다라는 거지. 근데 13,000년 후에는 겨울이 어떻게 됐어? 더 추워졌잖아. 더 내려가겠지. 13,000년 후에 여름 어떻게 됐어? 더 더워졌잖아. 그럼 연교차가 어떻게 되니? 그렇지. 이렇게 커진다고. 13,000년. 구분돼? 근데 꼭 현재를 기준으로, 보통 현재를 기준으로 보통 나오기는 하는데 알아둬라라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 13,000년까지는 쉽게 해결이 되잖아. 6,500년이 지났을 때를 모습으로 나온다고. 그 사이 값이 나온다고요. 사이 값이. 오케이? 사이 값이 나오는데 6,500년이 지났을 때 요 위치는 무슨 계절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생겨. 어? 잘 봐. 이게 자전축 경사. 누가요? 예. 자전축이 이렇게 돼 있잖아. 6,500년이 지났을 때 내가 지금 칠판으로 설명을 그릴 수가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이해 잘해야 돼. 자전축이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 다음에 6,500년이 지나면 이 새끼가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러면 이렇게 되면 태양이 있는 상태에서 근일점이잖아. 태양이 있는 상태에서 태양의 고도 90도인 지점이 어디로 가냐면 요 중심 적도 지점으로 간다고. 요렇게 돼 있으면. 맞아? 그러니까 봄 아니면 가을이 되는 거야.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여기서 공전을 시켜. 쫙 앞으로 이렇게 공전을 시켰어. 옆에 있었던 애가 이렇게 앞으로 공전을 했어. 그럼 얘는 북반구 기준으로 뭐야? 생각해야지. 자전축이 태양 쪽을 바라보고 있잖아. 그럼 얘가 되겠지. 얘가 될 거 아니야. 얘가 태양 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여기 있으면 뭐가 되는 거야? 여름이 된다고. 그럼 여름이 되기 전의 모습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무슨 계절이 되는 거야? 여름이 되기 전. 그렇지. 그러니까 이 위치는 봄이 되는 거야. 이런 거 물어본다고. 재밌지? 이런 개 지금 이렇게 열심히 설명했는데 결론 듣고 포기? 뭔 말인지 이해 갔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 됐어? 그럼 일로 가면 뭐겠어? 이게 여름이었으니까 이리로 가면 북반구 기준으로 가을이 되겠지. 저 뒤로 가면 겨울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갔지? 어떤 느낌인지 이해 가? 그러니까 얘 방향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공전 방향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두 개 방향을 이용해갖고 니네가 따져주면 되는 거다라는 거야. 되셨어? 북반구 기준으로 자전축이 경사가 태양 쪽을 향하고 있어. 그때가 뭐가 되는 거야? 여름이 되는 거야. 됐어? 대가리가 태양을 반대쪽으로 향하고 있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겨울이 되는 거야. 이걸 머릿속에 기억하면 되잖아. 다시 이렇게 돼 있어. 6,500년이 지났어. 그럼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자전축의 경사가 기울어 버린다고. 눈 똑바로! 됐어? 그럼 요 사이에 6,500년이 나올 수도 있고 요 사이에 뭐도 나올 수 있어. 6,500. 그러니까 13,000년 지난 다음에 6,500년. 그러니까 19,500년이 지났을 때 모습도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겠지. 그럼 몇 도 각도가 이동한 거야? 270도 각도가 이동한 거지. 그럼 여기서 90도 가고 다시 180도 가고 다시 270도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이렇게 된 상태에서 시간 지나서 일로 왔다라고 쳐? 그럼 북반구 기준은 뭐야? 겨울이네. 그러니까 그 전에 뭐였어? 가을이지. 이런 식으로 찾는 거 나온 거라고. 포기야? 집에 가. 쌤이 이해 갔어? 졸린데 이거. 괜찮아? 정신 바짝 차려. 세차 운동 이게 다야. 어쨌든 연교차의 변화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생기니까 기후 변화가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는 거지. 됐니? 진짜로? 리얼? 두 번째 갈게. 두 번째가 오른쪽 페이지에 있어. 그리고 이따가 책 다시 한번 읽어봐라 꼼꼼하게.
알겠냐?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요라고 나왔어.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요라고 나왔는데 자전축의 경사가 아까 계속 강조했잖아. 공전 궤도면의 수직인 선에 대해서 몇 도 기울어져 있다고? 현재는 23.5도 기울어져 있는데 그 자식이 더 높아지기도 하고 그 자식이 더 모아지기도 한다는 얘기야. 그렇지. 낮아지면 21.5도까지 내려가고요. 높아지면 24.5도까지 변해요. 그럼 자전축의 경사가 변했으니까 기온의 변화도 생길까 안 생길까? 생기겠지. 그런데 딱 24.5도가 됐을 때 21.5도가 됐을 때 그럼 현재 23.5도가 됐을 때 그게 위도하고 연결을 시켜줬잖아 쌤이. 23.5도일 때 북반구 기준으로 여름일 때는 위도 23.5도 지점이야. 북이 맞아? 겨울일 때는 남이 23.5도 지점이 위도 지점에 태양의 고도가 90도인 지점이었어. 그러면 걔네들의 위치도 변할까 안 변할까? 변하겠지.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지구를 하나만 그리고 양쪽을 다 설명을 해보려고 해 지금. 지구 하나 그린 상태에서 안 보여? 일어나. 자, 자전축이 이렇게 지금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자전축 나왔으면 무조건 적도 그려. 적도 쫙 그렸어. 얘가 적도야. 요게 지금 북반구야. 요쪽이 위에 북반구야. 여기가 남반구가 되는 거고. 됐어? 자, 그러면 현재 23.5도는 태양 고도가 90도인 지점이 위도 23.5도 지점으로 딱 온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가 0도니까 23.5도 대충 여기다라고 쳤을 때 태양이 딱 수직으로 들어온 지점이 요 지점이야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맞아? 요 지점이 현재 23.5도 지점으로 태양의 고도가 90도인 지점으로 오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우리나라 표시해. 우리나라 여기쯤, 요쯤이다 라고 치면 여기 한국 37도 요 지점이다라고 치자고. 그래서 비교적 가까워서 대한민국이 지금 여름을 맞이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근데 21.5도가 되면 어떻게 될까? 위도가 21.5도인 지점으로 내려갈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맞지? 24.5도가 되면 어떻게 될까? 위도가 24.5도인 지점으로 올라가겠지. 맞아? 그럼 대한민국 입장에서 현재 23.5도보다 24.5도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니? 더 가까워지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더 덥다. 더 덥다. 이렇게 되는 거야. 21.5도가 되면 멀어졌지? 그럼 뭐야? 덜 덥다. 일단 여름이니까 춥다는 좀 그렇잖아. 덜 덥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나는 계속 새 거를 꺼내놓거든. 근데 꼭 다음 주 오면 부러져 있어. 아니 얘가 잘만 쓰면 한 달 이상도 쓰거든. 됐니? 지금 요렇게 지금 표시되어 있는 요게 우리나라 뭐일 때? 여름일 때. 여름일 때 라인들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왜 여름일 때네? 아 그럼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지점이 있을 때구나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럼 겨울이 되면 적도의 밑으로 23.5도 지점으로 가게 되는 거지. 그거를 반 잘라서 이쪽에다가 표시를 하자고. 하나 그림에다 그냥 다 표시를 해보자 이거지. 됐지? 자, 겨울이 되는 거야. 이제 이 상황은 여기 요 옆에 상황은 여름이 아니라 겨울일 때요라고 표시해 주자고. 반 딱 잘라서 이쪽 부분에 해당되는 설명이 여름이라고 하고 반 잘라서 이쪽 부분에 해당되는 걸 뭐라고 하자고? 겨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표시를 하자 이거지. 됐지? 자, 그러면 적도가 여기 있는 상황인 거고 우리나라 여기 위치는 또 변화가 없어. 여기에 이제 한국 그대로 이렇게 있는 거야. 됐지? 23.5도 지점에 남반구의 23.5도 지점으로 태양의 고도가 90도인 지점으로 비춰지게 되겠지. 그럼 21.5도가 되면 어떻게 될까?
이 23.5도가 이 각도가 23.5도가 되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21.5도가 되면 여기가 21.5도가 될 거라고. 맞지? 24.5도가 되면 여기가 24.5도가 될 거라고. 맞지? 항공 여기 있는데 21.5도가 되면 얘보다 더 가까워졌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겨울이니까 덜 추워지는 거야. 덜 춥다. 맞아? 얘는 더 춥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그럼 연결차 똑같이 그릴 수 있어 없어? 그릴 수 있지? 근데 그냥 말로만 생각해봐. 23.5도에 비해서 21.5도가 되면 덜 덥고 내려오지. 덜 추워. 올라가지. 연결차 어떻게 돼? 줄어든다 이거지. 그럼 24.5도가 되면 더 덥고 올라가지. 더 추워. 내려가지. 그럼 연결차가 커지겠지. 그러니까 굳이 안 그려도 니네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되셨어? 기후변화 생겨 안 생겨? 생기네.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된다고. 에어컨이 꺼졌네. 빨리 꺼놔야 돼. 오케이? 괜찮지? 할만하지? 기본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연결하기가 쉬워진다고. 되셨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제목이 뭐래? 지구 공전궤도 20률 변화. 자, 공전궤도 20률 변화 무슨 소리냐면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을 하는데 원궤도로 돌지 않는다 그랬잖아. 어떻게 돈다 그랬어? 타원궤도로 돈다 그랬지. 근데 타원궤도만 계속 도는 게 아니더래. 타원도 돌고 점점 원이 됐다가 다시 또 타원이 됐다가 점점 원이 됐다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한대. 주기가 10만 년 주기로. 얘는 주기가 4만 년 주에 얼마지? 4만 1000년 기준으로 얘는. 오케이? 주기도 외워둬야 돼. 자, 얘는 뭐냐? 자, 봐봐. 태양이 있어. 지구가 있어. 지구가 있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자전축이 현재는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라고 했어. 아, 얘가 이쪽으로 쏠리고 있네. 그럼 얘가 뭐야? 북반구 기준으로 여름. 북반구 기준으로 겨울.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럼 얘는 지금 어떤 궤도로 돌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타원 궤도로 이렇게 돌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타원 궤도가 됐다가 뭐가 되기도 한다고? 원궤도가 되기도 한다고. 원궤도가 되면 얘를 중심으로 뭐가 돼야 돼? 반지름이 다 똑같아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그럼 얘를 중심으로 반지름이 똑같아야 되니까 여기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럼 얘가 지금 뭐 했어? 가까워졌지? 얘는 지금 뭐 했어? 멀어졌지? 근데 지금 얘가 북방 기준으로 아까 뭐라 그랬지? 에이씨, 겨울이라고 했잖아. 얘가 뭐라 그랬어? 얘가 여름이라고 했잖아. 여름이 어떻게 됐어? 가까워졌지? 더 더워지네. 겨울이 어떻게 됐어? 멀어졌지? 더 추워지네. 그럼 연결차 커지겠지. 단순하네 얘는. 맞지? 기본 내용 제대로 했으니까 니네가 이제 이해하기가 쉬워지는 거야. 괜찮아? 이해 갔어? 세 가지 요인 기억해 두면 돼. 요걸 묶은 게 바로 뭐냐면 맨 밑에 있는 밀란코비치의 주기야. 주기가 다 다르잖아. 다르니까 20률 변화의 주기를 표시해주고 기울기의 변화도 표시를 해주고 세차운동의 변화도 표시를 해주고 걔네를 합성을 한 거야. 그래프 자체를. 합성을 했더니 제일 높을 때 제일 낮을 때가 왔다리 갔다리 해 안 해? 하지? 그럼 기온이 가장 낮을 때가 뭐가 되겠어? 빙하기가 오겠구나 라고 연결지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묶어서 표시한 게 바로 밀란코비치 주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고. 되셨어? 그 외에도 태양도 마찬가지로 지구의 영향이 이제 외적인 요인이 돼요. 태양은요. 4번이 밀란코비치의 주기가 되는 거고 5번은 태양인데 태양의 활동과 관련되어 있는데 태양의 활동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흑점수예요. 무슨 수라고?
흑점수가 많으면 태양 활동이 겁나 활발한 거야. 그럼 아무래도 겁나 활발하니까 온도도 더 많은 열 에너지를 보내주겠지. 그럼 기후변화 높아지겠지. 그래서 흑점수가 가장 많을 때를 우리는 극대기, 가장 적을 때를 극소기, 다시 또 많을 때 극대기. 이게 계속 주기적으로 하는 거지. 대략적으로 11년 주기 정도 돼요. 몇 년 주기? 11년 주기. 극대에서 극대까지, 극소에서 극소까지. 이 주기가 대략적으로 11년 주기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극대기가 됐을 때는 지구에 기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지. 기후에도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전파 통신 같은 거 있죠. 이런 장비 대체에서도 문제가 생겨요. 활동이 극대기가 됐을 때 3사 통신사 다 안 되는 경우가 있어. 핸드폰 안 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야. 내 거만 안 돼. 우리 통신 쪽만 안 돼. 그럼 우리 통신사에서 문제가 생긴 거야. 근데 3사 통신, SK, KT, 알뜰 뭐 다 안 돼. 일시적으로 다 안 됐어. 그러면 이제 태양의 활동을 이제 의심해 보면 되는 거지. 됐니? 그렇게만 간단하게 연결해 주시면 돼. 되셨어? 다음 장 넘기면 지구 내적 요인으로 어떤 게 있어요? 라고 나왔는데 동그라미 1번하고 2번은 잘 나와. 어쨌든 가로 1번부터 3번까지 가로를 묶어서 별표 쳐놓으세요. 내적 요인의 지표면의 상태 변화, 두 번째 대기 투과율 변화, 세 번째 수륙 분포의 변화 이렇게 세 가지 나와 있는데 지표면의 상태 변화는 주로 뭐로 우리가 이제 관찰을 하냐면 반사율로 우리가 파악을 해요. 무슨 율? 반사율. 지표면의 반사율이 변한다고. 지표면의 상태 변화가 생기면. 자, 생각해봐. 반사를 많이 했어.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반사를 많이 했어. 그럼 지구가 흡수하는 양이 어떻다는 얘기야? 적어진다는 얘기지. 그럼 기온이 어떻게 될까? 낮아지겠지. 그거. 오케이? 근데 그 반사율이 증가했어요. 반사율이 감소했어요. 이렇게 쉽게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다른 예로 나온다고. 뭐 빙하의 면적이 줄어들었어요. 숲 면적이 줄어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숲 면적이 줄어들면 반사율이 증가해. 빙하 면적이 늘어나도 마찬가지로 반사율이 증가해. 어떤 느낌인지 이해 갔어? 다른 거랑 다른 예랑 연결시킬 줄 알아야 된다고. 알겠니? 그 다음에 대기 투과율도 마찬가지로 연결해 줄 수 있어야 돼. 투과율이 감소했어? 그러면 무슨 소리야? 지표면으로 햇빛이 많이 왔다? 적게 왔다? 적게 왔다라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화산재 같은 애들. 이런 것들 연결해 줄 수 있는 게 되는 거고. 남은 자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수륙 분포 변화는 여러분들이 판게아 할 때 판게아가 형성되면서 어떻게 됐니? 대멸종이 일어났었지? 대멸종이 일어난 이유가 뭐라 그랬어? 대륙이 떨어져 있으면 해류의 순환이 복잡하게 형성이 돼. 그럼 다양한 기후로 형성할 수 있단 말이야. 왜? 물 자체가 비열이 크잖아. 기화열도 크잖아. 그러니까 얘가 복잡하게 돌면 돌수록 따뜻해, 조금 덜 따뜻해, 조금 덜 따뜻해 이런 식으로 기후가 다양하게 형성이 된다고. 얘네들이 보온 역할을 해주니까. 열을 주기도 하고 열을 받기도 하고 저장해 주기도 하고 다시 방출해 주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런데 해류가 단순해지면 기후도 마찬가지로 단순해지겠지. 그러니까 내가 살던 기후가 없어지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그럼 대멸종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래서 그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면 되고 기후변화의 인위적 변이도 마찬가지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 알겠니? 됐어? 잠깐 쉬었다 갈게요. 자, 215쪽. 요 통합각에서 봤던 것 같아? 안 봤던 것 같아? 봤던 것 같은데? 자, 열수지.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고 흡수한 양만큼 우주 공간으로 지구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여 복사 평형을 이룹니다. 라고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지? 맞아 안 맞아? 그럼 무슨 소리야? 딱 흡수한 만큼 다시 뭐 했다는 얘기야? 방출했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럼 남는 거 있어 없어? 없지? 그럼 흡수한 만큼 온도 높아지고 다시 방출한 만큼 온도 낮아지니까 온도 변화 있어 없어? 없어. 이걸 우린 복사평형이라고 얘기를 해. 뭐라고 한다고? 복사평형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이해 가셨어? 복사평형. 그래서
복사 평형을 이룬다. 네모처럼. 복사 평형을 이루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연평균 기온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거야. 그 주 포인트가 그거야. 맨 밑에 동그라미 3번에 나와 있어. 지구 연평균 기온은 어떻게 된다? 일정하게 유지된다. 네모처럼. 은채. 네모치라고. 동그라미 3번 지구 복사 평형의 두 번째 줄에 연평균 지구 연평균 기온은 일정하게 유지된다. 자,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로 올 때는 주로 파장이 짧은 가시광선 동그라미로 오는데 지구 대기를 거의 투과한대요. 그러니까 중간에 사라지는 게 있대 없대? 없대. 근데 지구가 다시 내보낼 때는 어떤 형태로 내보내느냐? 파장이 긴 적외선 형태로 내보내요. 근데 이 적외선을 온실기체가 잘 흡수한대. 되셨어? 자, 온실 효과 볼게요. 온실기체가 태양 복사 에너지는 거의 투과시키고 지표에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는 흡수했다가 재복사하여 지표의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이요 라고 나왔어. 밑에 그림 보세요. 대기가 없을 때는 들어오고 다시 나가. 근데 대기가 있으면요 들어왔는데 다시 재복사를 하니까 온실기체가 흡수했다가 재복사를 하니까 머물렀다가 나가는 효과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평균 기온이 어떻게 될까? 그렇지. 높아지면서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온실 효과가 그런 뜻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지. 대표적인 온실 기체들로는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산화, 이질소, 오존 같은 애들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주로 크게 영향 미치는 애들이 이산화탄소고 메테인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요거하고 이제 연결지어 갖고 지구 온난화하고 연결이 되는 거지. 뒤에 부분 내용 읽어보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갈 거라고. 되셨어? 그럼 이제 니네를 어렵게 만드는 게 뭐냐면 그 밑에 열수지 그래프야. 표야 표. 그림. 지구 열수지와 온실효과라고 나와 써져 있는 숫자들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딱 봐도 복잡해 보여? 안 복잡해 보여? 복잡해 보이지? 근데 하나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 그림으로 그려볼게. 한번 보자. 자, 자, 여기가 지금 지표야. 지표. 여기가 대기야. 여기가 우주고. 됐어? 자, 가보자. 태양 복사 에너지가 총 100에서 얼마에서? 100에서 쫙 들어왔지. 맞아 안 맞아? 일부는 이렇게 해갖고 20을 누가 흡수했어? 대기가 흡수한 거야. 그 다음에 지표로 얼마가 흡수됐어? 50이 흡수됐고요. 됐죠? 그 다음에 일부는 이렇게 반사돼서 나갔고 이렇게 반사돼서 나갔어. 맞아 안 맞아? 맞지? 대기에서 반사된 게 얼마? 25가 되고요. 지표에서 반사된 게 얼마? 5가 돼. 그래서 총 얼마? 30이 반사가 된 거야. 맞아? 그러면 지구 입장에서는 100을 줬고 얼마를 내보냈어? 30이 반사가 됐으니까 지구 입장에서는 얼마를 흡수했어? 70을 흡수를 한 거야. 그 중에서 20을 누가 흡수했고 대기가 흡수했고 50을 누가 흡수했어? 지표가 흡수했다. 이거 기억해 두면 돼. 되셨어? 근데 앞으로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계산할 때는 요 반사된 거 있잖아. 뭐 된 거? 반사된 건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물론 문제에 따라서 이제 신경 써야 될 경우도 있기는 하지. 됐니?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지표 뭐지? 태양 복사 에너지가 대기 투과한 양이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 그럼 대기가 흡수한 건 빼줘야겠지. 맞아 안 맞아? 대기에서 반사된 것도 빼줘야겠지. 그럼 투과가 된 거는 얘하고 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55가 되는 거야. 근데 투과 양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투과율을 물어본다고. 그럼 얼마 중에? 100 중에 얼마? 55. 그럼 55%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형태가 나올 수 있다고. 뭔 말인지 이해 갔어? 느낌 오지? 자, 그런데 이제 봐봐. 그러면 지표가 뭐 한다 그랬어? 지표가. 흡수한 걸 다시 재복사를 복사를 한다 그랬잖아. 지구 복사 에너지로 나가잖아. 근데 그 형태가 무슨 형태라 그랬어? 적외선 형태인데 적외선을 누가 좋아한다고? 대기가 좋아한다고. 그래서 대기가 먹으면 뭐 한다고?
다시 재복사를 한다고. 재복사한 양이 얼마야? 94지. 얼마라고? 94. 됐어요, 여기까지? 그 다음 지표가 쭉 내보내는 게 얼마야? 114지. 114에서 얼마를 대기가 흡수했고 102를 대기가 흡수했고 얼마를 다이렉트로 내보냈어? 12를 다이렉트로 내보낸 거지. 맞아 안 맞아? 맞지? 자 봐봐. 여기서 50밖에 흡수를 안 했는데 지표가 지금 얼마나 방출을 했어? 114를 방출할 수가 없잖아. 재복사를 했기 때문에 그거 받은 것까지 해갖고 이렇게 방출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고. 근데 제복사가 94가 어떻게 돼요? 얘가 흡수한 거를 50을 내보냈을 거 아니야. 50 내보낸 게 다시 나오고 그게 계속 반복이 된 거지. 그래서 전체적인 총량만 표시를 해준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뭔 말인지 이해 갔어? 그리고 일부는 대기로 얼마? 23이 물의 증발에 의해서 내보내줬고요. 오케이? 또 얼마? 7이 뭐에 의해서? 대류나 전도 현상에 의해서 대기로 또 보내줬다고. 되셨어? 선생님 숫자가 너무 복잡한데요 라고 할 수 있잖아. 또 대기에서 내보낸 양이 또 있어. 얼마야? 58이지. 그래서 그거 합쳐서 얼마가 됐어? 70이 되지. 그러면 이제 태양 입장에서는 똑같아졌어. 100 줘서 30 반사됐고 다시 얼마? 70 받았으니까 쌤.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하냐면 태양이 방출한 양하고 흡수한 양하고 무조건 걔네의 총합이 뭐가 돼야 돼? 같아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고. 또는 방출한 거를 준 거를 마이너스 값으로 계산을 하고 받은 거를 플러스 값으로 계산해서 총 더한 값이 뭐가 돼야 돼? 0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고. 또 한 5분 되겠지. 이해 갔어? 뭔 말인지 이해 갔어? 그럼 대기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야. 총 받은 양과 총 내보낸 양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렇게 계산을 해보자고. 총 흡수한 양. 대기에서 총 흡수한 양. 뭐 흡수했는가 봐봐. 20 흡수했지. 반사는 흡수한 게 아니잖아. 또 23 흡수했지. 7도 흡수했지. 102도 흡수했지. 이게 총 흡수한 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 20에 23에 7에 102를 다 더한 값이 총 흡수한 양이 되는 거야. 그럼 방출한 양은? 나간 거 얼마? 58. 얼마? 94. 둘이 더해봐 얼마야? 더하기 안 돼? 152야. 얘네 거 위에 거 다 더해봐 얼마야? 이렇게 같아야 된다. 이렇게 갖고 계산하는 거라고. 빈칸 나와 있으면 그거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하는 거라고. 근데 반사시킨 거는 방출로 안 쳐요? 안 쳐. 반산 빼라고. 계산할 때. 됐어? 그럼 지표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흡수한 양과 방출한 양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어 없어? 하나마나 똑같아야 돼 안 똑같아야 돼? 똑같아야 되는 거야. 흡수한 양 계산해봐 얼마야? 50 흡수했어. 또 흡수한 거 있어? 94 흡수했지. 맞아 안 맞아? 방출한 양 계산해봐 얼마야? 23 7 114 이렇게 되죠? 더해봐 얼마야? 144 더해봐 얼마야? 144 같아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문제들이 나올 거다라는 거지. 근데 이렇게 계산한 문제도 나올 수도 있는데 뭐도 나올 수 있냐면 무슨 율 이런 거 나온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 퍼센트로 구하는 게 나올 거라고. 뭔 말인지 이해 갔어? 지구 복사 에너지 총 내보낸 양을 생각해봐. 총 내보낸 양에서 대기의 흡수율은 얼마예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총 보낸 양은 얼마야? 114에다가 7에다가 23이잖아. 그거 중에서 대기가 흡수한 양은 그 중에서 누굴 뺀 거? 12를 뺀 거가 되겠지. 이런 걸로 무슨 율 이런 식으로 물어볼 거다라는 얘기인 거야. 오케이? 별거 없어 보이는데 그냥 숫자가 막 여러 개의 숫자들이 막 복잡하게 써져 있으니까 그냥 어렵게 느껴지는 거야.
실제적으로 이 문제 나오면 어우 씨, 나 맞추라고 준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풀어야 된다고. 조금만 연습하면 금방 되는 애들이니까. 근데 아예 연습 자체를 안 해버리면 그냥 어려워지는 거지. 전 이 그림이 너무 싫어요. 주율아 죽여버릴 거야 아주. 은채 알겠어? 시험 문제 이거 나왔는데 틀려갖고 오기만 해. 아주 그냥 시험지 다 갖고 오라 갖고 다 확인할 거야. 싸대기 그냥. 넌 맞을 것 같은데? 네? 싸대기? 왜요? 계산할 수 있겠어? 뒤에 문제 풀어보면서 요거 관련된 문제만 풀어봐. 알겠냐? 뒤에는요 지구온난화 쉬워. 읽어보면 돼. 계속 중학교 때부터 계속 했던 내용이잖아. 맞아? 지구온난화의 영향, 지구온난화의 뭐 경향, 뭐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제 나타나는 원인 뭐 이런 것들 그냥 읽어보면 된다고. 한반도에 어떤 영향 미쳐져 그냥 읽어보면 된다고. 이건 그냥 개념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형태로 문제가 나올 거란 얘기야.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열수지 문제라는 거지.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했던 뭐 외적 요인 관련된 거 그런 것도 연습해갖고 풀어봐야 될 거다라는 거지. 외적 요인 관련된 거는 집에 가서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 물어보면 되는 거고. 오케이? 열수지 관련돼갖고 문제 체크해 줄 테니까 그것만 풀고 집에 가. 220쪽이 자료 3번 체크. 223쪽에 14, 15 14, 15 체크. 225쪽에 실력업 문제에서 3번 체크. 그 다음에 수능 실전 문제 235쪽에 11번. 이제 앞에 거 연습되면 11번도 풀 수 있다라는 거지. 알겠냐? 오케이? 그것만 풀다가 집에 가셔도 돼요.